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업 때 활용하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게 되면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가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뇌를 얘기를 할 때요. 뇌는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언어적이고 분석적인 기능을 하고요. 우뇌는 감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뇌는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할 때 좌뇌와 우뇌가 연동이 됐을 때 그 대상을 더 올바르고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뇌 활용이 중요한데요. 우뇌 활용, 그러니까 감각이죠. 이 감각 기능을 잘 활용해야 이것이 기억에 오랫동안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국 교육을 할 때에도 어떤 한국어 어휘가 됐든 문법이 됐든 한국어 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 교사가 설명을 하죠. 쉽게 학습자의 어떤 언어로 쉬운 어떤 언어로 설명합니다.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라든지 문법을 활용해서 그것은 이제 좌뇌식 어떤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언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교사의 설명과 관계에 있는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그 대상과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감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각적인 것이든 청각적인 것이든 후각적인 것이거든 미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관계에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같이 동원이 됐을 때 학생들은 그 한국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제가 한국 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그첫 학기였습니다. 한국 교사가 되고 첫 학기, 그때 초급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한국어 초급 교재에 구루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그 초급 어휘로는 맞지 않지만, 그때 그 교재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구루다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교실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 반응이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학생도 있고, 약간 당황한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감동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감동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실 바닥을 굴러서 학생들은 구르다라는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학생들은 구르다라는 단어를 아마 제 생각에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구르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또 듣는 순간 그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굴렀던 그 장면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 구르다는 단어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구르다라는 단어를 제가 만약에 그냥 말로서만 설명하려고 했으면 아마 좀 설명도 복잡해지고 학생들은 그것을 듣는 순간 뭐 한 좀 반쯤 이해를 하다가 막 금방 수업이 끝나면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실 바닥을 굴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항상 어떤 수업을 할 때 학생의 어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또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 학생의 어떤 기억에 오랫동안 저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각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좌뇌적인 교사의 쉬운 설명, 그 다음에 우뇌적인 감각적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이것이 연동이 됐을 때 한국어 어휘가 됐든 문법이 됐든 이것이 학생들은 쉽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저장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1급 어휘죠. 1급 어휘인데 저희가 어휘를 설명할 때 그냥 어떤 교사 설명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어휘의 의미와 관계 있는 그런 자료, 사진, 그림 이런 것들 같이 활용하게 되면 더 교사 설명을 보충할 수 있고 더 명확하게 학생들은 인식을 하고 그것이 연상이 돼서 기억에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물론 교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진을 같이 글로 보여주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어떤 열마디 말보다 이런 하나의 자료로서 학생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멋있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잘생기다.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남자가 어때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잘생기다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잘생기다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귀엽다라는 단어. 그래서 귀엽다는 보통 이제 아기 그림 같은 거 보여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키가 크다, 2m, 키가 작다. 그다음에 머리가 길다, 머리가 짧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없이 그냥 말로서만 해도 이해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자료를 봄으로써 학생들은 교사 설명과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길다, 머리가 짧다라는 그 표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것이 기억에 오랫동안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날씬하다도 역시 그렇죠. 이것이 교사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날씬하다가 어떤 거구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네, 뚱뚱하다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1개의 어떤 단어를 봤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말로서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사의 쉬운 설명과 이런 어떤 감각적인 자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어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또 한국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기억에 더 오랫동안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르다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다를 굴렀던 것처럼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어떤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사의 설명과 어떤 그 자료가 연동이 됐을 때,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연동이 됐을 때 한국어 어휘가 됐든 문법이 됐든 뭐 속담이 됐든 관용어가 됐든 그것이 학생들은 쉽게 인식이 되고 그것이 또 재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시간에 항상 수업 내용과 관계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게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자네 오늘가 연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어떤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